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 기초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의는 두 개의 과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과정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의 기초 과정으로 파이썬의 주요 구문, CSV 파일 및 엑셀 파일의 처리 과정,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 활용 등 파이썬 기본 사항을 간략하게 다루고, 두 번째 과정에서는 웹 크롤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파이썬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요? 데이터는 21세기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연구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원천입니다. 2000년대에 알고리즘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좋은 데이터 확보를 위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협력과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학습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 즉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로서 꼭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빅데이터의 첫 단계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수집 기술을 활용합니다. 현대에는 웹사이트나 온라인 플랫폼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개방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내 웹사이트의 일부와 다양한 데이터 수집 기술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파이썬을 소개하겠습니다. 파이썬은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문법이 쉽고 코드가 짧으며 다른 언어와 결합하기 쉽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개발을 위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넘파이, 팬더스, 매플러립, 사이파이, 사이클론 등 풍부한 라이브러리들을 제공합니다. 즉, 파이썬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각화까지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합니다. 가장 최근 버전은 3.13이고 다양한 버전들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시 하단의 add python.exe to pass 옵션을 먼저 체크하고 install now를 클릭하여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윈도우 시작 메뉴에서 파이썬 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 개발 도구는 아나콘다, 구글 콜앱, 파이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등 이 외에도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구글 콜앱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문법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문법을 다룰 수는 없어서 실습할 예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일 true는 파이썬에서 매우 강력한 반복 도구입니다. 이 조건은 항상 참이어서 내부의 코드가 무한 반복되는 명령어입니다. 포맷 메소드는 문자열을 정의할 때 지정한 형식에 맞게 값을 포맷하거나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중괄호 안에는 변수명이나 인덱스가 들어갈 수 있고 빈칸이면 기본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문법을 포함한 예제 1, 2, 3을 콜앱에서 실습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이썬으로 CSV 파일을 다뤄보겠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의 데이터 파일은 대부분 CSV 파일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CSV는 데이터를 쉼표로 구분하는 텍스트 형식입니다.
문법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위해서 사무용품 5개의 데이터를 쉼표로 구분해서 메모장에서 입력하고 stat.csv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로 하시고 인코딩은 ANSI로 하셔야 한글이 깨지지 않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고 파일을 저장하십시오. 콜앱에서 파일을 다루기 위해서는 파일 업로드 과정이 선행됩니다. 임포트 명령어로 파일즈 라이브러리를 로드하고 파일 업로드를 위한 업로드 함수를 호출합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PC에 저장된 파일을 업로드하는 파일 선택 버튼이 생성됩니다. 현재는 파일이 업로드되어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실습에서 직접 파일을 올리겠습니다. 콜앱에 업로드되어 있는 CSV 파일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CSV 파일을 읽고 파일의 내용을 행 단위로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파일을 읽고 쓰는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한 CSV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오픈 함수를 사용하여 스톡 CSV 파일을 읽기 모드 R로 열고 한국어 인코딩을 설정합니다. CP949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정한 규격으로 윈도우즈에서 만든 파일의 인코딩 설정입니다. 파일이 열리면 전체 파일 객체가 F로 생성이 됩니다. csv.reader 함수를 사용해 파일 객체 F의 내용을 데이터라는 변수에 할당합니다. 포문을 사용해 데이터의 각 행을 순서대로 출력합니다. row는 리스트 형태로 출력되고 리스트의 각 요소는 해당 행의 개별 항목을 나타냅니다.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CSV 파일 저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스를 살펴보면 파일을 쓰기 위해 import CSV 하고 오픈 함수를 이용합니다. 저장할 파일의 이름을 write.csv로 하고 쓰기 권한 W를 설정, 인코딩, new line의 개행을 입력해서 파일 객체 F를 생성합니다. csv.writer 함수를 이용하여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writer row 함수를 이용하여 한 행씩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f.close로 시스템 리소스를 확보하기 위해 파일을 닫습니다. 파일을 실행하고 콜앱 디렉토리를 열어보면 파일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즈를 임포트하고 업로드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선택 버튼이 생성이 되면 파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at.csv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로 누르면 100% 수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디렉토리를 열어서 스탁 파일이 올라간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에 업로드된 stat.csv 파일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SV를 임포트하고 오픈 함수를 이용해서 읽을 파일과 옵션, 리드 옵션, 그리고 인코딩 속성을 넣어주고요. 리더 함수를 이용해서 읽어올 준비를 하고 포문을 이용해서 한 행씩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실행 결과가 나옵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SV를 임포트하고 오픈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저장할 파일 이름, 그리고 write의 옵션, encoding, new line을 이용해서 계행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write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작성할 준비를 하고요. writer row를 이용해서 각각의 한 행씩 데이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을 반환하는 close 함수로 오픈으로 열어준 파일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write 함수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 CSV 파일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6번 데이터를 write row 함수를 이용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함수들과 모두 자원을 반환하는 기능은 같습니다. 방금 write에 추가한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실행했던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 추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이썬으로 엑셀 파일을 다뤄보겠습니다. CSV로 저장했던 스톡 파일을 열어 엑셀 파일로 저장하십시오. 엑셀 파일을 다루기 위해 셀, 워크북, 워크시트의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워크북은 워크시트가 모여있는 엑셀 파일이고 워크시트는 셀들이 모여있는 한 화면입니다. 여기서도 문법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과정은 CSV 파일 업로드 과정과 같습니다. 엑셀 파일을 사용하려면 오픈파이 엑셀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pip install 명령을 이용하여 설치하겠습니다. 설치된 오픈파이 엑셀을 임포트합니다. 로드 워크북 함수로 업로드한 엑셀 파일을 불러옵니다. sheet names 속성은 엑셀 파일의 워크시트 이름을 출력합니다. 워크북을 생성하면 기본 워크시트 이름인 sheet1이 출력됩니다. 현재 실행 결과는 스톡 엑셀 파일을 열어 워크시트를 복사한 후 이름을 변경하고 출력한 결과입니다. 특정 위치의 데이터를 읽어올 경우 value 속성을 사용합니다. 스톡 워크시트의 A1 셀 값인 순번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스톡 워크시트 B4 셀의 데이터는 지우개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새 워크북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워크북 함수를 이용하여 워크북을 생성합니다. 워크북이 생성되면서 기본으로 추가된 워크시트를 출력해 보았습니다. create sheet 함수로 워크시트를 추가하여 실행한 결과입니다. 기본과 추가된 워크시트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드는 워크시트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타이틀 속성으로 워크시트의 이름을 변경하고 실행한 결과입니다. 시트의 이름은 사무용품으로, 시트 2의 이름은 활용도 조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워크시트의 특정한 셀 위치에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셀의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고 밸류 속성으로 출력합니다. 활용도 조사 시트의 B1 셀에 활용도 조사 결과를 입력한 결과입니다. save 함수를 이용하여 작성된 파일을 엑셀로 저장합니다. 실행하면 콜앱
탐색창의 디렉토리에 파이널 파일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글 콜앱에 미리 저장해 놓은 파일을 불러 실행 결과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엑셀 exe 파일로 저장을 했었는데요. 먼저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은 import files, 업로드 함수, CSV 파일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파일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파일을 선택하고요. 스톡 엑셀 파일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실행이 완료됐고요. 느낌표 pf install open py xl을 실행하면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already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다음은 설치된 오픈파이 xl을 임포트하고 로드 워크북 함수를 이용해서 좀 전에 업로드했던 스톡 엑셀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완료됐고요. 시트 속성으로 엑셀 파일의 워크시트 이름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톡 엑셀 파일을 살펴보면 지금 시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3개로 나타났습니다. 워크시트의 특정 위치 셀 데이터를 읽을 건데요. 스톡 시트, 지금 시트 1으로 저장을 해놓고 거기에 A1 셀의 값을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순번이 나오겠습니다. 스톡 시트의 A1 셀, 여기 위치입니다. 다음에는 스톡에서 B4 위치를 출력하도록 했네요. B4면 지우개입니다. 지우개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지우개가 나옵니다. 워크북을 생성하고 워크북 함수를 이용해서 워크북 하나를 생성하고 그리고 create sheet를 이용해서 시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의 이름들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트와 추가한 시트 이름이 나타납니다. 워크시트 이름을 변경해서 사무용품과 활용도 조사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생성된 요 이름들이 사무용품과 활용도 조사로 변경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활용도 조사가 서베이라고 하는 변수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베이의 B1셀에 활용도 조사라고 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여기에 있는 값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활용도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워크시트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토리를 열어서 파이널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었죠. 다운로드를 한 파일을 열어보면 파이널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되었고 워크시트 이름이 사무용품과 활용도 조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활용도 조사의 B1셀에
활용도 조사 결과라고 하는 데이터를 추가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 기초 과정으로 파이썬의 주요 구문, CSV 파일과 엑셀 파일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종합 실습을 통하여 지금까지 학습한 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혼잡도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한 후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혼잡도, 대전교통공사 열차 혼잡도, 경기도 의정부시 경전철 혼잡도에 대한 파일을 각각 저장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 이름이 너무 길고 복잡하므로 단순한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이름을 변경할 때는 파일을 열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합니다. 실행 결과는 3개의 CSV 파일이 하나의 엑셀 파일로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장된 파일을 불러 실행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혼잡도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들 중에서 CSV 파일을 저희는 다운로드 할 거기 때문에 먼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혼잡도 정보로 클릭하고 다운로드를 하면 이 데이터가 언제 변경되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띄워주면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대전교통공사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해주시고요. 경기도 의정부시도 혼잡도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름이 너무 길어서 또한 한글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이 파일들을 엑셀에서 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줍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나머지 파일들도 간단한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종합 실습에 대한 과정을 텍스트 셀에 정리를 하여 입력하였습니다. 파일들의 이름을 변경을 한 다음에 파일 처리를 하고 나중에는 최종 결과는 3개의 CSV 파일을 1개의 엑셀 파일로 저장해서 나중에 다운로드하고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었던 과정을 다시 기억하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파일즈로 라이브러리를 로드하고요. 업로드를 이용해서 파일 3개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혹시 기존에 파일이 업로드가 되었으면 삭제를 해야 하는데요. 업로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3개를 같이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업로드한 파일이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엑셀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픈 파일 엑셀을 임포트하고 오픈 파일 엑셀에 워크북 함수를 이용해서
새 워크북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된 워크북을 액티브 속성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됐고요. 다음에는 CSV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CSV 라이브러리를 로드하고 임포트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 1.csv 불러오고 인코딩하고 리더 함수 이용해서 데이터 읽고 포문을 이용해서 워크시트를 한 행씩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시트에 여기서는 위드 구문을 사용했습니다. 이 위드 구문은 파이썬에서 파일을 열고 작업할 때 자주 사용하는 구문입니다. as f는 파일 객체를 f라는 변수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with 구문을 사용하면 블럭이 끝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파일이 닫히기 때문에 파일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lose 함수를 호출하지 않아도 with 구문을 벗어나는 즉시 파일이 자동으로 닫히게 되는 구문입니다.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오픈 함수 이용해서 두 번째 CSV 파일을 불러오고요. 리더 함수 이용하고 포문 이용해서 한 행씩 추가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create sheet로 해서 시트를 추가해 줍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1에서는 워크북을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생성된 시트를 사용합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 create sheet 3라고 하는 걸로 시트를 생성하고 오픈 함수 이용해서 세 번째 데이터 불러오고요. 반복문 이용해서 한 행씩 추가합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드는 타이틀 속성을 이용해서 각각 작성했던 워크시트와 워크시트 2, 워크시트 3의 이름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경전철 혼잡도, 대전교통공사 열차 혼잡도 분석, 서울시 지하철 혼잡도 정보로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이브 함수를 이용해서 트래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엑셀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이 생성이 됐죠. 이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트래픽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새 워크북으로 생성된 파일 이름이 트래픽이고요. 3개의 시트가 작성이 됐고 앞에서 3개의 CSV 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저장한 결과입니다. 이번 과정은 파이썬의 기초, 파이썬에서 파일 다루기,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 활용하기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과정의 목표는 수집된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에 용이하도록 파일 변환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과정에서는 웹 크롤링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파이썬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 기초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